친구들 중에 잘 못 본 친구들은 아마 아는 문제를 못 풀어서 손도 못 대보고 끝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에서 진명여고 친구들과 함께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경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진명여고 1학년 친구들이 수학 시험을 봤죠. 전보다 조금 시험이 어려웠었는데 이번 시험은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함수에서부터 순열 조합까지였어요. 그래서 그 전과 똑같이 학교 교과서와 부교재, 올림포스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단원별로 출제된 문항수를 보시면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순열조합까지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어느 한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출제가 되었는데,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이번 기말고사가 조금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시험 범위 자체가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시험 범위예요.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함수라는 단원 자체가 우리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단원일 거고, 그리고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 단원 자체가 좀 허들이 높은 단원들이기 때문에 단원들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번 기말고사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진명 1학년 친구들은 중간고사가 쉬웠단 말이죠. 중간고사 1등급 컷이 90이 넘었어요. 중간고사 1등급 컷이 90이 넘고 2등급 컷도 1등급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권에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선 기말고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을 해보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컷이 90이 넘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엄청 어려웠었죠. 그래서 컷이 쭉 떨어졌었는데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시험 보러 가기 전날 직보 때 중간고사 내 점수에서 30점씩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어차피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황을 하면 일단 페이스가 말리기 때문에 아는 문제도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같이 어려울 거야.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두 어려울 거고 점수들은 다 같이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봐라고 해서 보냈는데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한 문제 한 문제 뜯어보면 문제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문제들이 막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중상 문제들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 분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어서 차라리 우리 친구들이 함수가 어려웠으면 쉽게 포기를 했을 텐데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렵게 나왔네? 근데 얘는 내가 해보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시험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4번의 시험을 치러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알 거예요. 이제 레퍼런스가 확실해요. 이제 부교재 올림포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변형 레퍼런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향도 굉장히 명확했었죠. 그런데 이번 시험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어렵게 느꼈던 건 앞에 말한 그 이유들도 있겠지만 1학기 2번의 시험과 2학기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변형하는 방법이 조금 결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우리 이번에 시험 본 기말고사 10번과 15번 문제는 올림포스에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를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많이 봤던 문제들이네 하고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매번 강조하지만 올림포스가 어려운 문제집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 동안에 대여섯 번 이상을 반복해서 풀어줘야 하는 건 이렇게 변형돼서 출제될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시간 단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아무리 쉽다고 해도 우리 부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문제가 변형이 되긴 했는데 요 15번을 한번 보시면 원래 우리 요 앞에 3번의 시험에서는 올림포스 또는 모의고사 기출 변형을 할 때 기억, 니은, 디귿 선지가 있는 것들, 보기가 있는 것들을 다 지워버렸죠. 오히려 이 보기들을 지워버리고 문제를 변형을 했었는데 이번에 15번 같은 경우에 원형 문제를 보시면
오히려 보기가 없었어요. 근데 없었던 보기를 변형을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만들어줬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아닌데 라고 조금 당황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죠. 자, 12번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얘도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12번에서 살짝 막힐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프가 없다라는 거죠. 원래 모의고사 기출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는데 변형이 되면서 그래프를 지워버렸어요.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건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건 그래프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잘 그려내는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친구들은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은 이 문제를 보고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답형이요. 서답형 2번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에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얘는 거의 뭐 변형이 되지 않았어요. 거의 변형이 되지 않아서 모의고사 기출을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겠는데 이제 처음에 이 문제를 시험지를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문제만 보고 근데 문제를 읽고 풀어보려고 해보니 얘도 모의고사 기출 변형인 거죠. 그런데 모의고사 기출 변형인 걸 알아챈 친구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시험을 보면서. 왜냐하면 전혀 다르게 틀어놨거든요. 딱 봤을 때 전혀 같은 문제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 조건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느꼈을 때 처음 보는 문제가 너무 많아 라고 느낀 친구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된 것들도 있었고 이제 뭐 시중 문제집에서 봤었던 문제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변형된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조금 많이 틀면서 변형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복해서 문제를 푸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까지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명여고 친구들은 학교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무조건 반복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 모의고사 기출과 올림포스를 반복해서 푸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지 알면서 풀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 기말고사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서 총 4번의 시험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진명여고 입학한다고 뭐 축하드립니다 하고 영상을 찍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이제 벌써 1년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봤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에 어떻게 수학 시험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시험을 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많은 걸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진명여고 내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반복해서 푸는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올림포스와 모의고사 기출을 반복해서 푸는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이제 우리 이번 기말고사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반복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반복해서 풀긴 해야 하지만 그 반복해서 푸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해서 나만의 로직을 만들어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년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4번의 시험은 지나갔고 앞으로 2학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진명 친구들은 2학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2학년, 지금 현재 2학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2학년도 부교재를 수능 특강을 쓰고 있어요. EBS 수능 특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린 2학년 때에도 부교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교재 연계율이 2학년 때도 꽤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도 부교재 수능 특강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하고 변형 문항을 많이 다뤄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고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진명여고 친구들은 2학년 때 내신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면 반복해서 푸는 것만 할 게 아니라
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 그 로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명여고 친구들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풀 수 있는 연습을 조금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을 보고 잘 못 본 친구들 중에 상위권 친구들 중에 잘 못 본 친구들은 아마 아는 문제를 못 풀어서 손도 못 대보고 끝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지난 시험 4번의 시험을 데이터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시험 운영을 해야 될지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풀 수 없을 만한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꼭 풀 수 있고 꼭 맞을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해서 완벽하게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잘 포기를 하고 넘길 수 있는 건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쿨함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시험 운영을 하는 연습도 좀 충분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학년 올라갔을 때부터는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의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해지죠. 더군다나 이제 뭐 진명여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수능 특강을 쓰기 때문에 그 경계가 더욱더 모호한데 수능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내신 대비가 아니라 수능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깊고 넓게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수학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겨울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명 친구들 올 1년 동안 학교에 입학해서 적응하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중간고사 쉽고 기말고사 어렵고 퐁당퐁당하는 시험 보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이제 끝나고 이제 끝났다 하고 끝이 아니라 이번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잘했고 어떤 것을 부족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확인해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계획을 짜서 알찬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명여고 친구들 시험 보느라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아였습니다.